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교과서 158페이지입니다. 쌍그릇 3번 사회질서 위반 행위의 효과. 먼저 조문을 확인해 볼게요. 746조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이때 불법에다가 체크할게요. 이때 불법은 모든 법 위반이 아닌 몇 조 위반요? 103조 위반만을 말하죠. 103조 위반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법 원인 급에서 불법이란 반사회 질서 행위로 인한 무효에 해당하는 행위만을 말합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거비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데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뭐요? 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 행위는 무효이므로 뭐요?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미 이행을 해버리죠. 그때는 746조에서 결론 어떠한 이유로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효는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본문에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여기 보세요. 갑을 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다. 법률가 무효가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하튼 매매가 무효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 매매 계약이 있었지만 그 매매 계약이 무효이므로 갑은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매수인도 대금을 지급할 필요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이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갑에게 이미 대금을 지급했다 그죠. 그럼 이와 같은 행위는 매매 자체가 원인이 없는 행위죠 그죠. 이와 같은 원인 없는 행위로 인한 이득은 부당한 이득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환하여야 한다 그죠. 근데 딱 하나, 왜 갑을 간의 매매가 무효가 됐어요?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됐다. 그때는 뭐요?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행 후에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이유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가부와 관련해서 무효는 두 가지로 보죠. 따라서 나머지 모든 무효는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딱 하나, 103조 위반 반사회질서 행위라는 무효는 이행 이후에는 어떠한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오로지 수익자에게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내용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103조 반사회질서 행위는 사회질서의 반환 행위는 뭐예요? 무효이다. 이때 국민이면 누구나 사회질서는 지켜야 하므로 사회질서의 반환 행위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무효이죠. 절대적 무효. 따라서 누구에게나 무효로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로 대항할 수 있고 앞으로 반복이 되죠. 이와 같은 사회질서 위반 행위를 당사자 개인들의 의사로 사회에 추인해서 유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그죠. 따라서 반복입니다. 누구에게나 무효로 대항할 수 있고 뭐요? 절대로 추인할 수 없다. 자, 중량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요. 따라서 사회질서의 반환 행위는 무효이므로 이행전은 이행할 필요 없다. 근데 뭐요? 이미 이행을 해버렸죠. 그때는 746조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이도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행 이후에는 반환 청구하지 못하는 무효는 뭐밖에 없어요? 반사회질서 행위로 인한 무효만. 나머지 모든 무효는 뭐예요? 이행 이후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싹 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결론요. 예전에는 이 부분이 각종 시험에 탐구했어요. 어떠한 이유도 반환 청구 못하죠. 그래서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 청구는 물론 갑을 간의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뭐요? 이미 매수인으로부터 등기가 넘어갔더라도 그 매매가 무효이므로 법적으로는 여전히 뭐요? 소유권이 자신에게 남아 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위한 반환 청구도 하지 못한다 그죠. 여하튼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이득 반환은 물론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뭐요? 어떠한 이유도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자, 그럼 갑니다. 이 부분 판례는 1번하고 3번 정도 판례는 출제될 수 있고 이미 기억을 하셔야 돼요. 1번 판례는 이미
본문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법은 반사회 질서 행위는 사전 사후 절대로 법은 용납치 않겠다는 게 입법자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결론 103조 위반의 행위를 유일한 행위는 뭐예요? 불법원인 급여가 되죠. 이때 불법원이라면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로 인한 무효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를 한 사람은 법상의 그 원인에가 무효라 해서 뭐예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물론 그 원인에가 무효이므로 여전히 자신에게 소유권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뭐예요?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한마디로 뭐예요? 어떠한 이유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반사적으로 그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기속돼 버려요? 이자에게 기속돼 버리죠.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나중에 우리가 첩계약에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결론, 어떠한 이유도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종전에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해서 부당 이득을 위한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으나 그 원해가 무효이므로 급여자는 뭐예요? 소유권에 대한 반환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 이 어떤 질문이 90년도 말에서 뭐예요? 2000년도 초까지는 각종 시험의 가장 단골 질문이었다. 한마디로 뭐예요? 어떠한 이유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답니다. 자, 그 다음. 이번 판례를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보시면 돼요. 서로 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줬죠. 근데 돈을 빌려주는 자가 힘이 더 세죠, 그죠? 그래서 대주가 사회 통념상 허용된 한도를 초과해서 고율의 이자를 약속 지급받는 것은 어떤 국민들의 선량한 윤리, 감정에 반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때 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는 가다한 반대급복이 있다.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것으로 불법 원인이 쌍방 모두에게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불법의 원인이 압도적으로 누구에게 더 큽니까? 빌려준 자에게 더 크죠. 그때는 차주의 불법성보다 대주의 불법성이 훨씬 현저히 크므로 그때는 뭐예요? 경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주에게도 어느 정도 불법성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이때는 746조 본문을 적용치 않고 뭐예요? 단서를 적용해서 차주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번 판례는 뭐 출제 가능성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런데 3번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겠지만 여기 보세요. 갑을 간에 도박이 있었습니다. 이자가 뭐예요? 도박 채권자입니다. 도박으로 갑이 1억 원의 채무를 보답했다. 도박으로 한 채무는 103조 위반의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채무자는 도박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사실상은 변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미 1억 원을 변제를 했다. 우리가 금방 봤죠. 그때는 어떠한 이유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 같은 도박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갑이 뭐예요? 자신의 부동산 위에다가 도박 채권자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박 채권자가 도박 채무자 갑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취득을 했어요. 이때 이와 같은 저당권 취득이 불법 어린 급여에 해당한다면 뭐예요? 저당권은 말소 등기 못하죠. 자, 근데 해석 들어갑니다. 746조의 불법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함으로써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부당한 이득은 뭐예요? 그 이득이 종국적으로 수익자에게 기속이 된 것을 말합니다. 즉 도박 채무 이득이 뭐예요? 종국적으로 도박 채권자에게 기속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저당권만 설정했어요. 1억 원이 종국적으로 도박 채권자에게 기속이 되었다, 못 되었다? 되었습니까? 못 되었어요? 현금으로 1억 지급하면 이미 그 1억이 뭐예요? 자기가 순회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불법한 이익이 도박 채권자 앞으로 기속이 됐죠. 그런데 저당권만 설정했어요. 이자 1억을 취득했습니까? 못 했잖아요. 1억을 취득하려면 뭐예요? 저당권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뭐예요? 그 불법한 이득이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기속이 덜 됐죠. 근데 기속이 되려면 뭐예요? 저당권을 실행을 해야 돼요.
저당권은 누가 실행합니까? 국가가 실행하잖아요, 국가가. 이거지. 103조 위반 행위를 한 채권자가 뭐예요? 너는 열심히 노력해서 도박으로 채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저당권도 내가 실행해 줄게. 말이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뭐예요? 이행 전입니까? 이행 후입니까? 이행 전입니다. 이행 전이기 때문에 뭐야? 무효. 따라서 말소 선고할 수 있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따라서 부당 이익도로 반환 청구하지 못하는 불법한 이익은 뭐예요? 그 이익이 전국적으로 수익자에게 기속된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쭉 금방 설명되어 있죠. 따라서 저당권만 설정이 됐다 그죠? 네. 저당권만 설정이 되었을 뿐인 경우에는 뭐예요? 당연히 아직 전국적으로 이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103조 위반 무효를 요소 저당권 설정 말소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예. 결론 정도면 여러분들이 빨리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갑니다. 자, 이 부분 쌍가로 4번 나머지 지문은 보려고도 노력하지 마세요. 예. 그럼 판례는 어떠한 기준에서 당사자의 법률가 103조 위반임을 판단을 하느냐 그 기준을 쭉 설치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문은 볼 필요 없이 일단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냐면은 103조 제일 도입 부분에 조문을 가보세요. 157페이지 제일 밑에 법조문 보세요. 157페이지 법조문. 자, 그럼 조문을 다시 제가 검토해 볼게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상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내용 체크할게요. 따라서 당해 법률행위가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이다 여부의 뭐야? 판단 대상은 뭐예요? 법률행위 내용입니다. 법률의 내용이 다른 말로 뭐예요? 법률행위의 목적이요. 즉 법률행위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요건이죠. 그래서 내용이라면 뭐예요? 자신들이 당의 법률행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그 법률 효과인 목적을 말합니다. 목적. 목적은 뭐예요? 다른 말로. 그래서 그 목적이 뭐예요? 처벌 두기를 하죠. 그죠? 살인을 목적으로. 이것도 법률행위로 추구하는 뭐예요? 그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법률행위가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해당 파트로 오세요. 쌍그릇 4번의 마지막 주제 보세요. 마지막 주제. 찾습니까? 이 파트. 예, 찾으세요. 이 파트는 각종심 아주 단골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두 가지요.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이 부분 삽입해달라고 그랬죠.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행위는 즉 의사표시 하죠. 그죠? 강박을 위한 취소 문제는 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바로 103조 위반의 무효행위는 아니다는 겁니다. 각종 시험 아주 단골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죠? 어디입니까? 여기요. 키포인트가 103조 위반의 무효가 되려면 뭐예요? 법률행위 내용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해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가불간에 매매가 있었습니다. 토지 매매가 있었어요. 당의 법률행위를 통해서 매수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의 목적이 뭐죠? 소유권 획득이죠. 그 자체가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법률의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 위반치 않습니다. 즉 당해가 뭐예요?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그 법률행위를 통해서 추구하자는 그 내용이 사회질서 위반이어야 한다. 근데 그 뭐야? 법률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매매지니까. 그런데 왜 가벼르게 자신의 토지를 팔기도 싫은데 팔으세요? 팔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죠? 매수인. 즉, 자유롭게 결정될 의사표시가 타인의 사기, 강박 등에서 뭐야? 하자 있는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부자유스럽게 이루어졌다. 그죠? 그럼 뭐야? 의사표시 파트에서 사기 강박이란 취소 문제지 내용 자체는 윤리하고 상관없어요. 그죠? 그 키포인트 요 단어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강박이란 단어를 삽입하시고 강박이란 단어를 찾는 겁니다.
강박은 뭐예요? 강박일 뿐 그 자체가 103조 위반의 무효는 아닙니다. 우리 시험도 여러 차례 각종 시험에 뭐야? 이 지문은 언급되지 아니한 시험이 없습니다. 매년은 아니지만 103조에서는 아주 단골적 지문이에요. 키포인트. 103조 위반의 무효는 뭐예요? 법률행위로 추구하는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내용 자체는 토지 매매니까 윤리하고 상관없죠. 근데 자유롭게 형성될 의사표시가 강박이란 이와 같은 법률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사기강박은 취소 문제가 될 수 있을 뿐 그 자체 103조 위반의 무효는 될 수 없다. 자, 이제는 개별적인 판례들을 쭉 검토를 하는 겁니다. 상갈 5번 이하로 교과서 순서부터 쭉 따라오시면 돼요. 즉,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 이 부분은 개별 판례를 최대한 우리가 기억하는 게 관건인데 어떻게 해요? 당연히 103조 위반의 판단 기준이 뭐예요? 윤리 도덕이죠. 근데 나는 충분히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판례 결론이 뭐예요? 나의 도덕 감정과 다 일치한다. 그죠? 근데 문제는 나의 도덕 수준이 판례가 요구하는 도덕 수준보다 뭐예요? 오히려 더 높기 때문에. 즉,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때 도덕 수준은 뭐예요? 누구나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 수준을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떠올려볼게요. 세금 포탈 목적의 재산 은닉 행위, 강제 집행 멘탈 목적의 재산 은닉 자체는 뭐예요? 반도덕적이지만 103조 위반 행위까지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어떻게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다 내 도덕 수준이 뭐예요? 높기 때문에 103조 위반이라는 판례는 다 내 생각하고 똑같아요. 그럼 그 부분 따로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 부분은 뭐예요? 나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뭐예요? 무효라, 103조 위반으로 무효라 판단이 될 것 같은데, 그죠? 판례가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억해달라고 했죠. 그 부분이 시험 문제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하고 똑같은 것은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무수한 개별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학자들이 우리가 보기 좋게끔 뭐예요? 유형별로 묶어서 쭉 정리를 해뒀습니다. 대표적인 게 첫 번째, 인륜 질서에 반하는 대표적인 반도덕적인 행위 맞죠? 이는 무효이다. 첫 번째, 부모와 자식 간의 친자 간의 윤리에 반하는 행위, 그죠? 쭉 교과서 보세요. 어떤 거 있습니까? 교과서. 부모와 자식 간에 뭐요? 동거치 않기로 하는 계약. 그 다음 뭐요?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다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죠. 그죠? 무효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당연히 각종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질문이죠. 우리 헌법에서는 뭐요? 남녀 평등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 가족법적 질서도 뭐요? 가족법적 질서도 일부 일처제를 택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부 일처제 부부 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쭉 따라오세요. 따라서 배우자 있는 자가 뭐요? 처벌 두기로 한 계약은 채 동의 불문하고 무조건 무효죠.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럼 교과서 쭉 같이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동거치 않기로 한 약정이라든지 뭐요? 그 다음에 처벌 두기로 하는 계약. 그 다음에 처가 사망하면 입적시켜주겠다는 약속. 그 다음에요. 처와 이혼하면 혼인키라는 약정. 이런 것도 다 무효죠. 그죠? 그 다음에 밑줄 그을게요. 부부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한 정려 계약은 무효이다. 그죠? 자, 그 무효이다. 좀 더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 부분을 밑줄 것이고, 그죠? 자, 밑에 판례가 있네요. 그죠? 예, 판례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부분. 자, 지금부터입니다. 다시 교과서 보시면 사면 보세요. 처벌 두기로 하는 계약은 뭐예요? 채 동의 불문하고 무조건 무효죠. 자, 어떤 행위가 뭐예요? 첫 관계에 계속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만 무효된다. 그죠? 그런데 어리첩입니다. 이제는 갑이 을과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부 일처제의 질서대로 다시 되돌아가려 하는 거다. 그죠? 이와 같은 행위는 당연히 인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키포인트가 뭐죠? 불륜관계의 단절을 목적으로 한 법률이 뭐예요? 무효가 아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유효이다. 그죠? 그래서 갑이 기존의 첩인 을과 헤어지기 위해서 뭐예요?
첩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첩에게 생계비를 지키는 약정. 그 다음에 뭐요? 첩가사에 준한 자식의 양육비를 뭐요? 지키는 약정은 첩과 헤어지기를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이다. 그죠? 이 부분. 자, 그럼 판례요. 자, 이 부분요. 이제는 우리가 조건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할 수 있어요. 자, 결론만 이제 쭉 외우시면 돼요. 키포인트 요겁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살펴볼게요. 부부관계 또는 뭐요? 부척관계. 똑같습니다. 종료를 해제 조건입니다. 종료를 해제 조건한 정려계약은 무효이다. 자, 보세요. 첩에게 또는 뭐요? 처에게 부동산을 정려를 했습니다. 부동산을 정리했어요. 등기까지 넘겨줬습니다. 근데 갑이 이와 같은 정려에 어떠한 조건을 붙였죠? 헤어지는 순간 뭐예요? 그 정려는 없던 것으로. 이게 뭐예요? 해제 조건이죠. 즉 부부관계 종료. 즉 부부관계가 뭐예요? 끝나면은 그 정려는 없던 거죠. 그러니까 첫 관계가 뭐예요? 끝나면 그 정려는 없던 것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이니까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주겠다. 이건 뭐야? 정지 조건이죠. 그때부터 혈액이 발생합니다. 근데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주겠다. 이게 해지 조건이죠. 그래서 이미 뭐야? 갑을 사이에 부동산의 정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조건이요? 헤어지는 순간 그 정려는 없던 것으로. 그럼 정려가 무효이기 때문에 다시 뭐요? 그 부동산은 갑 소유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른, 각각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거는 헤어지기를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입니까? 계속 첫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요? 유지죠. 그죠? 그 당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좀 깊이 들어갑니다. 키포인트가 뭐예요?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입니다. 해제 조건. 해제 조건 정려계약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시험에서는 뜬 바가 없어요. 근데 기타 시험에서 최근에 지문에 되고 있어요. 해제 조건의 반대가 뭐죠? 정지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첫 관계에 종료를 정지 조건으로 하는 정려계약은 정지 조건 하는 뭐예요? 정려계약은 자, 그러면 감이었죠. 이 같은 정려계약은 무효다, 유효다? 유효한 거예요, 유효. 이해가 됐어요? 이게 뭐예요? 앞부분입니다, 앞부분. 이거요. 헤어지면 뭐예요? 헤어지는 것을 조건. 헤어지면 그때 정려가 혈액이 발생한 게 정조건이죠. 그래서 헤어지면서 뭐예요? 첩에게 생활비를 지킬 약속. 첩과 사이에 태어난 자식의 양육비를 지고 약정. 이와 같은 약정이 뭐야? 부부관계 또는 뭐야? 첩관계 종료를 정지 조건으로 한 정려계약이죠. 그래서 헤어지면 그때부터 혈액이 발생한다고 하죠. 이와 같은 조건은 유효. 이제는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뭘 기억하셔야 돼요?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네. 부부관계 또는 뭐야? 첩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한 정려계약이 뭐야? 무효. 해제 조건의 반대가 뭐야? 정지니까 부부 첩관계 뭐야? 종료를 정지 조건한 정려계약은 유효입니다. 유효.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꾸 관계로 설명드리죠. 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지금 다른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당연히 우리 시험도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부정행위 용서될까는 뭐예요? 유효. 이렇게만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이 질문은 이제는 뭐예요? 설명은 됩니다. 설명을 들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이 단어만 찾는 거예요. 이 단어는 103조에서만 등장하는 판례입니다. 부정행위 용서 대가로 뭐예요? 손해배상을 한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 취지서 체계 부동산을 양도하되 뭐요?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제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약정은 유효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남편이 누구에게? 부인에게 부동산을 정리하고 등기 넘겨줬어요. 근데 어떤 조건요? 같이 살 때는 뭐요?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인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 근데 헤어지면 뭐요? 반대로 해서 가면 부인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약정은 부인은 자유롭게 헤어질 수 있죠.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약정은 이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 키포인트. 부부관계 종료를 해지 조건 또 뭐요? 첫관계 종료를 해지 조건 정려 계약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 부정의 용서 대가 약정은 뭐요? 가운데는 절대 안 속이니까 뭐요? 유효.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쭉 갑니다. 두 번째 유형이요. 정의에 반하는 행위는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이다. 자, 쭉 갑니다. 교과서. 범죄를 하기로 하고 뭐요?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거죠. 그 다음 범죄는 당연히 해서도 안 되죠. 그래서 범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한 대가 약정 지급 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애들 여러분이 쭉 그냥 상식적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요. 금전적 대가와 결합함으로써 정의에 반하는 행위는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자, 그와 같아서 요거예요. 자주 뜨는 게 요겁니다. 정언의 대가 약정이요. 그래서 내가 정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때 뭐요? 법정에 출두해서 허위 진술을 하기로 약정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정했다. 무조건 위정죄죠. 그죠? 이와 같은 행위는 대가에 다소 불문하고 무조건 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그런데 진실정언의 대가 약정은 유효도 될 수 있고 뭐요? 무효도 될 수 있다. 내가 정인으로 채택되면 법정에 출두해서 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가게를 한다면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그죠? 내가 회사 다니려면 출근을 못 하죠. 그래서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국가에서 경비를 보상을 해주는데 그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미치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미안하니까 정인으로 신청한 자 쪽에서 뭐요? 대가를 지금 약정했다. 근데 유효도 될 수 있고 무효도 될 수 있는데 키포인트가 요거죠. 그죠? 그 대가 약정이 통상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뭐요? 초과하면 103조 위반으로 무효. 그 대가 약정이 뭐요? 통상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그죠?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치 아니한 대가 약정이라면 유효죠. 유효. 자, 그다음. 그래서 나머지 판례들은 쭉 우리가 상식적으로 쭉 내 결론하고 같으면은 굳이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1번. 변호사 비밥 행위죠. 변호사 아닌 자가 뭐요? 성소 조건으로 당사로부터 대가 지급받기로 약정 103조 위반은 무효. 그 다음 2번. 주는 문제죠. 사기보험이잖아요. 그죠? 사기보험.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져서 보험금을 치락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범죄입니다. 자, 그런데 3번 체크할게요. 변호사가 뭐예요? 형사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약정을 의뢰인과 맺었다. 이와 같은 성공보수약정은 뭐예요?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에요. 그런데 민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103조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 4번 체크할게요. 단골 질문이요. 왜 체크합니까? 103조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내 도덕적인 잣대로 뭐요? 판단하면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행위일 것 같다. 그죠? 근데 판례는 이 정도 행위는 103조 위반의 무효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통 사찰의 주지직을 그에게 대가로 양도키라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근데 지금부터도 그죠? 근데 임용권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뭐요? 그 자를 주지로 임명한 행위 자체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죠? 아니다. 그 다음 5번.
반사회적 행위로 뭐예요? 엄청난 비자금을 조성했죠. 지금부터입니다. 그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게 하면 임치행위 자체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임치를 했어요. 임치란 단어를 알죠, 그죠? 타인에게 그 비자금을 부과를 맺겠죠. 근데 그 임치 행위가 103조 위반이다? 아니죠, 그죠? 아니기 때문에 사후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그 임치가 유효니까. 그다음 6번, 7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세금이죠, 그죠? 세금 포탈 목적의 재산 은닉 자체는 103조 위반 아니다, 그죠? 그다음 7번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자신의 부동산에다가 뭐요? 허위의 건전한권을 설정한 행위 103조 위반 아니다, 그죠? 아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서 파트, 보충 파트요. 이중매매 파트로서 이중매매. 심화 파트죠. 자, 이 파트가 103조에서 사례형 문제가 뜬다면 이 부분이 뭐예요?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논점 중에 하나죠. 자, 이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물권법을 기본반을 돌았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갑을 간에 토지 매매 계약이 있었다. 그때 매수인은 갑을 간에 매매가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요? 186조 법률행위란 부동산 물건의 변동이므로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해야 되죠. 근데 아직까지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다. 이자는 뭐요?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그 이자는 채권자에 불과하죠. 키포인트. 채권은 물건과 관련해서 특징적인 모습이 채권은 누구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만, 그죠. 그래서 여전히 매도인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남아있음을 기하로 다시 뭐요? 100의 2종으로 매도하고 등기까지 넘겼다, 그죠. 이 어떤 2종 매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원칙, 교과서 쭉 순서대로 오세요. 원칙, 제목, 유효죠, 그죠. 쭉 자유경쟁사회에서 여전히 이자가 소유자고, 이자가 뭐요? 매매를 통해서 취득하고 등기까지 넘겼다면 뭐요? 제2매수인이 갑을 간에 이 어떤 매매 사실이 있었던 것은 뭐야? 알았다, 몰랐다. 무조건 제2종 매매는 원칙 유효다, 그죠? 원칙 유효입니다. 제2매수인의 선악불문하고. 자, 그러면 결론. 우리가 알기 때문에 쭉 확인하시면 돼요. 제2매수인이 유약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이자는 뭐야? 채권자죠. 근데 채무자가 약속을 위반한 거죠. 이게 뭐야? 채무불이익이다, 그죠? 그래서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불이익, 그 중에서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익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즉 계약을 해지하고 뭐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엔더, 당연히 뭐야? 불법행위 요건이 구비된 불법행위 책임은 당연히 물을 수 있다, 그죠? 여기까지요.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죠. 자, 다시 한번.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제2매수인이 적법하게 뭐야? 선악불문하고 유약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죠? 그때 제1매수인은 채권자에게 불과하기 때문에 매도인인 채무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예외. 제목 확인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종 매매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그죠? 그때 요건 체크하셔야 돼요. 이종 매매가 103조 위반의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뭐요? 이와 같은 단어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보통은 이와 같은 단어를 지문에서 줄 거예요. 없다면 뭐요?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단어들이 등장해야 돼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종 매매 계약은 유효다, 그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그 정도가 지나칩니다. 제2매수인이 이미 뭐요? 갑을 간에 토지 매매 계약이 있음을 알고도, 그죠? 알고도 적극적으로 갑을 뭐요? 꼬드겼어.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갑으로 하여금 뭐요? 을을
배신하게 꼬드긴 행위는 뭐예요? 그 정도가 지나쳐서 반윤리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려면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뭐예요? 제1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단어를 직접적으로 줄 거예요. 따라서 뭐예요? 단순히 제2매수인이 뭐예요? 제1매매가 있었다는 것을 안 것만으로 뭐예요? 무효가 되지 않죠. 그때는 이종 매매는 그대로 유효입니다. 적극 가담한 경우만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자, 효과로 갑니다. 그래서 이종 매매가 무효가 됐어요. 103조 위반으로. 그때 첫 번째 제목 밑줄 그으세요. 제1매도인과 제1매수인의 관계. 그때 뭐요? 당연히 이자는 채권자죠. 채권자인 제1매수인은 뭐요?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뭐요?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 있고, 그 다음 뭐요? 당연히 매도인이 배임행위를 했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죠. 그 손해가 있으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 그런데 리언에서 주로 이제 답을 구하겠죠. 체크하세요. 매도인가? 아니요. 이거는 그냥 확인합니다. 리언. 매도인과 제2매수인의 관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103조 위반의 법령의 효과 볼게요. 매도인과 제2매수인 병사의 효과. 이자들의 이종매매가 무효죠. 무효가 왜 무효됐어요? 103조 위반으로 무효됐죠. 그래서 103조 위반의 무효는 이행제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 그림 보니까 뭐예요? 이미 이행이 되었다 안 됐다? 이미 이행됐죠. 이행이 되었기 때문에 매도인 갑은 무효란 이유로 병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제2매수인의 이종매매는 103조 위반은 무효죠.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 매도인은 뭐예요? 절대로 배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따라서 이미 뭐예요? 이자에게 넘어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 요거요. 디귿 체크할게요.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효과. 다시 한번요. 이자는 이게 소유권 취득 못했죠. 소유권자라면 뭐예요? 소유권의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지만 이자는 채권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갑에게만. 이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죠. 주장할 수 없어요. 키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제1매수인은 당연히 뭐예요? 요건만 구비되면 이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은 당연히 물을 수 있어요. 불법행위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키포인트고요. 제2매수인 앞으로 경된 등기는 뭐예요? 직접적으로 무효로 말소 청구 못해요. 왜? 이자는 채권자에게 불과하기 때문에 채권은 누구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매도인 갑에게만. 그래서 직접 말소 청구 못해요. 그런데 대의다 그죠? 이자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누구예요? 갑이 채무자죠. 따라서 채무자인 매도인 갑을 뭐예요? 대의하여 병 앞으로 경제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죠? 결론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말도 안 돼요. 갑은 매도인 갑은 병에게 무효란 이유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런데도 뭐야? 판례는 이자는 병 앞으로 경제된 등기를 뭐야? 직접 말소는 청구 못하지만 갑을 대의해서는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전혀 논리성이 없죠, 그죠? 여하튼 결론, 이와 같은 결론은 독일법에는 조문이 있습니다. 독일법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맞죠, 그죠? 이자를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독일 판례를 그대로 수입해서 그냥 씁니다. 학자들은 뭐요? 판례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죠? 근거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결론은 타당하지만. 한마디로 학자들은 결론은 타당하나 근거는 전혀 없는 해석이다. 하여튼 뭐 판례가 바뀔 리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학자들은 논문에 보면 다 이거는 입법론으로 그 같은 조문을 둬야 되지 해석론으로는 무리하다. 하여튼 결론은 다 맞답니다. 결론 맞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 채권자니까 뭐예요? 직접적으로 무효란 이유로
병 앞으로 경제된 등기 말소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매도인 값을 대의에서만 말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자, 그 다음. 이제는 쭉 확인만 하시면 돼요. 이와 같은 이중 매매에 관한 판례 법리는 뭐예요? 유사 사건에도 뭐예요? 유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뭐예요? 타인에게 이미 매도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뭐예요? 매도인의 배임에게 적극 가담해서 뭐예요? 정려를 받는 행위라든지 뭐예요? 알면서도 뭐예요? 적극 가담해서 자신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등은 다 똑같이 뭐예요? 반윤리적 행위로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똑같아요. 이미 뭐예요? 시효 취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등기 명의는 뭐예요? 시효 취득 완성자에게 등기를 넘길 의무가 있죠. 근데 매수인이 뭐예요? 이 같은 사실 알고서도 등기 명의인의 배임에게 적극 가담해서 자신이 매수한 행위 다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금방 봤던 것을 쭉 판례로 확인해 봅니다. 갑을 간의 이중 매매 계약 원칙 유효죠. 근데 예조로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자, 무효가 되려면 어떤 요건 쭉 확인해 볼게요. 부동산의 이중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배임 행위와 매수인의 매도인의 배임에게 적극 가담한 행위여야 된다. 그죠? 그 적극 가담의 의미가 적혀 있어요. 그냥 눈으로 확인하면 돼요. 이때 적극 가담이라면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목적물이 매도된 사실을 뭐야? 안다는 것만으로는 적극 가담이 될 수 없죠. 알고서도 뭐야? 적극적으로 뭐야? 매도인을 꼬드겨서 매매를 성사시키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적극 가담의 단어를 직접 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눈으로만 그냥 좀 읽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는 사회 질서는 누구나 지켜야 되므로 103조 위반인 게 누구나 무효죠.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볼게요. 그래서 각각 병 간의 이중 매매가 10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그럼 등기는 병 앞으로 격려되었더라도 그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다죠. 못했답니다. 그때 병 앞으로 격려된 등기를 뭐요? 정이 아무런 잘못 없이 믿고 매매를 통해서 뭐요? 다시 매수하더라도 이제는 절대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는 공실력 인정 안 될 뿐만 아니라 절대적 무효다 그죠? 103조 위반이 절대 무효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따라서 이자는 뭐야? 전덕자는 선악불명하고 절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죠? 자, 볼게요. 이중 매매가 103조 위반 행위로 무효인 경우는 절대적 무효예요. 한마디로. 누구에게나 무효이기 때문에 당의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뭐야? 다시 취득할. 여기 체크하시면 되죠. 전덕자죠. 그죠? 전덕자는 무조건 뭐야?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죠? 무조건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 다음, 결론요. 채권자 취소권 체크하시고, 자, 우리가 다시 우리가 채권법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이자는 채권자죠. 채권자입니다. 당연히 각과 병 간에 뭐요? 이 같은 매매 계약은 이자의 채권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죠? 그래서 요건이 구비되면 자신의 걸린 채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가 있으면 각과 병 간에 뭐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당연히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채권자의 자격에서 각과 병 간의 이중 매매 계약은 뭐야? 아예 자기가 채권자 취소권을 통해서 취소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근데 채권자 취소권은 뭐야? 모든 채권자가 아니라 금전 채권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채권법에서 다시 보겠지만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제도는 금전 채권자에게만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을은 채권자인데 금전 채권을 가진 자입니까? 이전 등기 청구하는 채권을 가진 자예요? 후자죠. 그죠? 따라서 이자는 금전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답니다. 결론. 채권자 취소권은 한마디로 뭐예요? 결론 없다죠. 예. 채권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고 이다 채권자. 그러면 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뭐밖에 없어요? 매도인을 뭐예요? 대의에서만 말소 청구할 수 있을 뿐 그죠? 나머지는 절대 안 되죠. 직접 또 뭐예요? 이자에게 말소 청구 못하고 채권자 취소권을 통해서 취소할 수 없죠. 예. 대의만 가능합니다. 대의만. 그렇게 줄여서 그죠? 반복할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유형의 무효.
자, 교과서 쭉 확인하시면 돼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는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평생 혼인 또는 이혼치 않기로 한 계약이죠. 그다음 노예계약, 인신매매계약, 대리모계약, 매춘계약, 혼인 퇴사계약, 독신약정, 부당한 경업금지약정 등은 다 103조 위반으로 무효된다 보죠. 쭉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 판례요. 체크할 게 1번. 단골 질문이죠. 왜 제가 체크합니까? 103조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 103조 교과서에 쭉 실리는 개별 판례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는 것은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회사가 근로자를 해에다가 파견 근무케 한다 그죠? 돌아오면 아주 우수한 근로자가 되겠죠. 근데 다른 경쟁업체에서 스카우트 해버리면 아무런 보람이 없죠. 그죠? 그래서 회사, 이 같은 조건을 답니다. 근로자가 귀국 후 3년 동안 근무하면 파견 경비를 면제해주고 언제든지 퇴사는 하려면 할 수 있는데 3년 내에 퇴사하면 그 경비를 배상하고 퇴사하고 이 같은 회사의 사규는 103조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도 쭉 그냥 눈을 확인하시면 이거는 내 상시하고 맞아요. 백화점 수수료 위탁 판매장 계약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임차인이 매출 신고를 누락하면 판매 수수료의 100배, 신고 누락과 10배 범칙금을 임대인에게 배상하는 위약벌의 약정 그거는 유효죠, 그죠? 예, 약속을 지키면 정직하게 매출액을 신고하면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다음 3번도 기본 판례죠.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에게는 어떠한 세금이 부과됩니까? 양도세가 부과되죠. 근데 매도인은 양도세를 부담하면서 급히 그 물건을 팔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매수인은 빨리 그 물건을 매수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래서 매수인은 계약 자유 원칙은 자유롭게 양도세도 내가 부담할 테니까 팔아라. 문제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래서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감을 매수인이 부담케 한 약정은 103조 위반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생존에 기초가 된 전재산의 처분을 목적하는 행위는 103조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다. 그래서 판례 사안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찰이 자신의 존립의 존재를 상식하는 임야를 전부를 타인에게 정력하는 계약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그죠? 그럼 당연히 두 번째 교과서 실린에도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장래 내가 벌어들일 모든 소득을 너에게 주겠다. 그럼 그 전에 뭐 먹고 사냐, 그죠? 이와 같은 약정은 반사회 질서행위로서 효력이 없다. 무효입니다. 그 다음 사회행위요. 따라서 도박을 위해서 돈을 빌리고 빌려준 대여계약 무효죠. 그 다음 도박을 한 채무는 변제할 필요 없죠. 이를 변제할 약정 등은 다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자, 이 부분 판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갑이 을에게 도박 채무 1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도박을 한 채무이기 때문에 103조 위반을 무효죠. 이를 변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변제키는 약정도 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그죠? 근데 사실상 변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갑이 도박 채권자에게 자신의 토지를 대신 매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자가 대리인으로서 갑을 대리해서 갑 소유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때 도박 채무를 변제키라는 약정은 무효죠. 그런데 이 부분 도박 채권자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케 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도박 채권자가 그 대리권을 가지고 도박 채무자를 대리해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행위 자체가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103조하고 상관없죠, 그죠? 그 부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쭉 확인해 볼게요. 도박 채무 변제에서 도박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채권자.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죠. 여기까지 시험 미줄 것이고, 여기 이제 시험 지문이에요. 그러면 결론에 오시면 되죠. 그 뒷부분. 그때 그 부동산을 도박 채권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토박 채무 부담행위 그 변제 약정은 103조에 반해서 무효지만 토박 채권자에게 뭐요?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고 그다음 뭐요? 그 토박 채권자가 대리행위를 통해서 뭐요?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한 행위 자체는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죠? 결론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문제죠. 여기까지가 문제예요. 그 결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동계 불법 이하로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